NCS 활용 치과 코디네이터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은 3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선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관 소개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공하는 기관은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7월 설립이 됐고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많은 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고 이름 가진 데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용노동부 제 몇 호 이렇게 붙은 데는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는 병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치과 코디네이터의 취업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www.hcakorea.org로 들어오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검색 이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때는 포털에서는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로 반드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고 하면 그 유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이 뜨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무슨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등 유사 명칭들하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협회에 대한 허가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기관이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앞에 사단법인이 붙은 데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로만 설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한 법에 의해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되어 있는데 임의단체인 곳들도 있어요.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 이상만 모이면 돼요. 그래서 설립자나 재산 등을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단체예요. 보통 무슨 동호회, 친목회, 무슨 등산 모임 이런 데들이 이제 보통 임의단체죠. 그래서 이런 데들도 협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임의단체는 그냥 개인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설립이나 해체가 굉장히 자유롭죠. 사단법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똑같이 협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인 거죠. 이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협단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개인 사업자나 주식회사는 협회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회를 앞으로 구분하실 때 사단법인인지 임의단체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주식회사인지 구분하시기 바라요. 사단법인은 장관이 허가해야만 설립이 가능하고 임의단체는 3명 이상만 모이면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꽃꽂이 협회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그냥 1인 회사인 거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리회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검정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검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대학이나 기관이나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고 개인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지선다형 100문항인데요. 자, 이거 점수는 6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돼요.
시간은 90분입니다. 100분이 아니고 100문항인데 90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빨리빨리 풀으셔야만 시간 안에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이 과정 같이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득 후에 20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고 20년 후에 자격증을 갱신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협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협회에서 여러분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접수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자격증 카드가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그 다음 달 10일, 시험이 매월 말일이기 때문에 그 달에 시험 본 사람은 그 다음 달 10일 전후로 댁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배송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보통 어떤 데는 발송비가 따로 있는데요, 자격증 발급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이 자격증에 대해서 배송받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격증 카드를 발송한다 그랬잖아요. A4로 된 자격증들을 병원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되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장학금 등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 입사 시에도 병원에 이제 원본, 뭐 사본, 뭐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때는 로그인 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20년 동안 출력 가능하십니다.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출력한 것을 제출하시는 거죠. A4로 된 거. 그 다음에 자격증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에 의해서 교육이 기획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격검정도 마찬가지죠. 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것인데, 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즉 이게 직무능력이죠. 자, 직무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원스펙. 두 번째는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치과면 치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통적인 능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치과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뭐 병원에 대한, 치과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뭐 환자를 응대하는 기술, 환자를 응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지식, 기술 혹은 기능, 태도, 이 세 가지를 전부 직무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능력이 뭔지 여러분이 한 번 더 눈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NCS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산업 현장, 여기선 병원이 되겠죠. 지식, 기술, 태도. 자, 어떤 걸 요구할까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태도로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 다음에 교육부, 산업인력공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노동부까지 해서 이거를 지식, 기능, 태도를 산업별로, 수준별로, 여기서 수준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직원, 경력직원을 말해요. 이걸로 체계화한 표준을 우리 약칭으로 그냥 NCS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대학의 교과과정이 전부 NCS에 의거해서 편집이 되었고 기획이 되었지요. 자격검정, 교육 다 NCS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NCS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직업세계, 산업에서 요구가 있어요. 그것을 학교, 직업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 경력 뭐 다 이렇게 통응 요구되는 내용들을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 통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채용이나 승진에 참고하고, 이것의 목적은 능력 중심 사회, 학력 중심 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NCS로 이제 치과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환자 응대, 환자 서비스 관리, 예약 관리, 진료 서비스 지원 관리, 환자 상담 관리, 수납, 내부 고객 관리, 병원 마케팅 관리, 병원 환경 관리.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하나씩 제목을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30강으로 학습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의 교육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하는 게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 개요고요. 그 다음 치과 진료 문화,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 치과 진료팀이나 치과 관련한 기관 단체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의료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환자의 권리, 치과 업무 프로세스, 치과에서의 인사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 그리고 치과에서의 고객 상담, 그리고 치과에서의 고객 관리, 불만 고객 관리, 치과에서의 예약 관리, 치과에서의 환경, 안전, 행정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진료비 수납에 대한 거, 그 다음 치과 의무 기록은 간략하게만 우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치과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 치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치과 마케팅, 그리고 치과에서의 PC 사용,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NCS에 의거해서 우리 같이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치과 코디네이터 기출문제는 3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치과 코디네이터 1강이면 치과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1강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접수하고 나서 응시료를 납입하신 분들한테는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교재 뒤에 기출문제가 아예 붙어 있습니다. 교재는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입하셔도 되고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치과 코디네이터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